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구독자분들이 많은 요청을 해주셨어요. 뭐 리스닝부터 시작해서 또 리딩 강의라던가 또는 뭐 어휘, 보캐블러리 강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기초부터 다시 잡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휘를 먼저 저희가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캐블러리 뿌시기 30일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30일 매일 업로드는 할 수는 없지만 총 30회에 걸쳐서 보캐블러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중간중간에 뭐 다른 영상들도 올라가겠지만 총 30회 동안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재를 활용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 그죠? 시험 빈출 어휘들, 그리고 예문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예문을 또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문법적인 부분들 또는 뭐 영어를 읽을 때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지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그런 원반지 3강냉이 챌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대로 수업료를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여기다가 단어를 적어 드릴 거고요.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에 빈 종이 또는 뭐 단어장 같은 거 마련해 놓으셔서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차곡차곡 적어 나가시면 필기를 하시면서 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난이도를 제가 조금 뭐랄까요, 너무 낮은 난이도의 단어들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터미디엇 이상의 레벨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단어들 위주로 한번 추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개에서 30개, 많게는 30개까지, 30개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한번 하루하루 단어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apt라는 단어입니다. apt. 그죠? 읽는 데는 큰 어려움 없으시죠? 이 apt라는 단어는요, 보기에는 뭐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뜻을. 이 뜻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경향, 성향 그런 것들이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왜 쉽게 많이 쓰시는 수거 중에 tend to 같은 거 있어요. 그죠? tend to 같은 거 많이 쓰시고요. apt도 마찬가지로 뒤에 to 부정사를 같이 동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t to나 tend to죠. 그래서 유의어는 또 동의어 또는 유의어의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incline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inclined. 그죠? 이것도 어떤 성향이 있는, 기질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inclined to. 그 밖에도 뭐 prone to.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시험에 나왔을 때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David is apt to forget the names of other people. 이런 식으로 만약 쓰게 되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수거죠. 비동사와 결합해서 이렇게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동사 형태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David은 apt to, 즉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forget, 잊어버리는, 잘 까먹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잘 까먹는 경향이 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apt라는 단어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따라 읽어보면요. apt to 또는 tend to, incline to 또는 prone to 전부 다 to 부정사를 뒤에 동반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셨으면 바로 지우고요. 자, 그 다음 단어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astonish. 그죠? astonish 또는 astonish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astonish라는 단어는 깜짝이라는 말은 꼭 안 들어도 되는데요. 뭐 놀라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stonish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의어가 바로 surprise죠. surprise. surprise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뭐 한국말처럼 쓰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이 단어를 astonish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그죠? 그래서 surprise를 쓰실 바에는
조금 더 내 단어의 어떤 어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astonish를 앞으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제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어는요. surprise도 있고, shock 이런 단어랑도 뭐 크게 이제 다르지 않죠. 뭐 우리가 충격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주의할 점. 이 단어들을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10중 8구는 뜻을 잘못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surprise나 astonish, shock 이런 단어 보면 놀라다, 그죠? 또는 뭐 충격받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죠? 자, 우리말에서는요, 놀라다나 충격받다나 놀라게 하다나 크게 이렇게 큰 의미 차이가 없게 느껴지지만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astonish나 surprise나 shock 이런 경우의 단어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감정 유발 타동사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감정 유발 타동사. 그래서 뭐 줄여서는 감유타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은 보통 다 타동사예요. 그 감정을 상대방한테 유발시키는 타동사지 내가 그걸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astonish를 놀라다라고 외우는 순간 이건 수동태 형태가 돼버려서 잘못된 해석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astonish, surprise, shock, 뭐 그 밖에도 interest 라던가 뭐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 되게 많죠. amaze, amazing 할 때 그죠? amaze라던가 아주 많은 종류의 그런 감정 유발 타동사들이 있는데 이 동사들은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어떻게 하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밑에 정리해 드릴게요.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다라는 해석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astonish도 내가 놀라다가 아니라 남을 놀라게 하다. 정확히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제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동사들의 속성을 가지고 내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 수동태라던가 이런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정 관련해서 수동태로 문제를 바꿔냈을 때 의미 차이가 정반대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문 하나만 살펴볼게요. 예문 요거 정리되셨으면 살짝 지워볼게요. 감정 유발 타동사는 상대방을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놀라다 충격받다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놀라다 충격받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 또는 충격을 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충격을 주다. 예문 하나 해볼까요? astonish가 나왔으니까 astonish를 해볼게요. 또 데이빗입니다. 무조건 데이빗. David was 자 이런 거예요. David astonished his peers when he came to the office. 이런 식으로 얘를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So David astonished his peers when he came to the office. 뒤에 보시면 물론 아시겠지만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astonished라는 단어가 놀라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죠? 데이빗이 놀랐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여기 peers가 있기 때문에 그의 동료들을 놀랐다가 아니라 놀라게 했다. 이 동료들에게 놀라는 감정을 유발시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데이빗이 놀랐다라고 하시려면 데이빗이 본인이 놀랐다라고 하시려면 어떤 식으로 글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데이빗 그 다음에 수동태 여기서 수동태가 나오죠. 그래서 비동사에다가 PP 형태가 되는 거예요. David was astonished by his peers 이런 식으로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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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뜻이 정반대가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데이빗이 놀란다라는 감정을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위에 문장은 감정을 주었다. 놀람이라는 감정을 주었다예요. 감정을 상대방에게 주었다. 근데 여긴 비동사에다가 ed가 결합된 형태, 수동태라고 하죠. 이렇게 수동이라는 건 감정을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데이빗은 그의 동료들로 인해서 놀람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놀랐다. 데이빗은 놀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이빗은 동료들을 놀래켰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이 비동사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놀람의 주체가 달라진다. 이런 감정 유발 타동사들은 외우실 때 반드시 이렇게
타동사 형태로 남에게 어떻게 하다라는 형태로 외우시면 나중에 이제 해석하거나 뭐 영작을 하실 때 특히 우리 writing 하실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그죠? I surprised 이게 아닙니다. 나 놀랐다 그럴 때 I surprised 쓰시면 절대 안 되죠. I was 이 비동사 쓰시고 surprised 이렇게 쓰셔야죠. astonished 쓰시던가. 그죠?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단어는 세 번째 단어는 이건 단어 뜻만 보고 갈게요. 뭐 예문이랑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writing 할 때는 많이 못 쓰실 거예요. 근데 reading 할 때 많이 나오죠. 또는 뭐 listening 할 때나 reading 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은 단어죠. chronically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질병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뜻이죠. 어떤 뜻이냐면 만성적으로 우리의 만성 질환들 있죠. 뭐 만성 피로 또는 뭐 염증이 생겨서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속이 되면 그게 또 만성 질환으로 발전이 되게 되죠. 이렇게 만성적으로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굳이 이제 뭐 유의어를 찾아보자고 하면 뭐 constantly 이런 단어 있죠.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constantly. 그죠? constantly. 그 밖에 또 뭐 이런 단어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persistently 이렇게. persistently. 그죠? 지금 제가 읽는 거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constantly가 아니라 뭐 틀린 건 아닙니다. constantly 하셔도 되는데 여기 끝에 있는 T 발음 있죠, 여기? 맨 뒤에 있는 요런 거는 약간 묵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constantly 이런 식으로. 잘 들리시나요? constantly 이렇게. constant 한번 딱 끊어주시고 이렇게. 티귿이 나오려다가 안 나오는 느낌? constantly. 그죠? constantly. 여기다 강세 한번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persistently. 이렇게. persistently 아니고 persistently.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단어는 만성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예문도 굳이 안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막 활용되는 단어는 아닐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는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daub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칠하다라는 뜻이에요. 처바르다. 막 처바르는 거 있죠. 여기저기 처발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덕지덕지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아주 생각보다 많이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뜻은 처바르다. 이런 느낌. 그죠? 그냥 칠한 페인트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막 덕지덕지 갖다 쳐 바르는 겁니다. 굳이 또 유의어를 찾아보자면 뭐 이런 단어 있어요. 이런 단어 셀피 문제가 되게 치사하고 얍삽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많이 나와요. 코트 같은 거. 이런 속성의 단어들이 나와요. 코트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는 코트밖에 모르는데 이게 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코트도. 우리 코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스닝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런 동음의어들 셀피에 꼭 나옵니다. 동음의어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들리는 단어들인데 실제로 단어 뜻은 내가 알고 있는 기본 단어가 아니라 좀 어려운 단어인 경우 아주 많다.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하면 plaster이라는 단어. plaster. 요 정도까지. 좀 많이 칠하고 바르는 것들을 daub 또는 coat 또는 뭐 plaster 이 정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 단어는 좀 쉬운 거죠. 자, domain이라는 뜻입니다. domain. 그죠? 그냥 domain보다는 o 발음 해주셔야 돼요. doma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main 그러면 이거 뭐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할 때 도메인 주소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 지역이나 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나 그런 어떤 영역, 할당 구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의어 같은 경우는 region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region이나 또는 뭐 territory 이런 거. 영토의 개념이에요. territory는 약간 영토라는 뜻으로 좀 더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 왜 이렇게 국가 간의 영토를 지칭할 때 이런 territory를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뜻이 뭐 어려운 뜻이 아니라서 이런 것도 예문은 굳이 안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라이팅 할 때나 스피킹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적어주셨다가 라이팅이나 스피킹 할 때 연습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nthusiastic 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enthusiastic. 어떻게 읽거든요? enthou가요. 이렇게 좀 장음이에요. enthusiastic. 그래서 뚜를 길게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enthusiastic. 이게 한글이랑 영어 혼용이 안 되네요. enthusiastic. 이런 느낌. enthusiastic. 그죠? 여기 Z 발음 납니다. S가. 그래서 enthusiastic 그러면 뭔 뜻이에요? 아주 열정적인. 열광하는 그런 뜻이죠. 뭔가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제일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동요가 passionate 같은 거죠. passionate. 패션이 있는 거예요. 패션이 열정이잖아요. 그죠? passionate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단어 이겁니다. eager. eager이라는 단어. 그죠? 뭐 eager to. 뭐뭐 하려는 아주 열망이 있다, 갈망이 있다. 난 이걸 하고 싶어 미쳐버리겠다. 막 이럴 때 eager to 이런 식으로 쓰죠. 이걸 정도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그 밖에 뭐 다른 단어들은 좀 너무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어 빨리 해볼게요. 시간이 없대. 이 단어, 이런 단어 많이 헷갈리시죠? extend, expand도 있고 exten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비슷한 단어들 되게 많은데, expand도 또 E로 되는 거 있고 A로 되는 거 헷갈리는데, extend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 길이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길이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걸쳐 있다. 그죠?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걸쳐져 있다. 길이가 그렇게 좀 늘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의어를 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뚜렷해질 거예요. stretch 같은 단어 있어요. stretch, 우리 스트레칭 한다고 그러죠. 늘리는 거. stretch라던가 extend 그러면 길이가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걸쳐져 있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를 굳이 나누는 거 의미가 없지만, 두 번째 뜻이 여러분이 흔히 말고 우리 익스텐션 코드 뭐 이런 것도 많이 써보셨고, expand라는 뜻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expand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게 늘리다, 확장하다.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뜻이 2번 뜻이죠. 그래서 길이와 관련돼 있고 어떤 범위와 관련돼 있다 정도의 느낌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이런 단어도 모르시는 분 은근히 많죠. feat, 그죠? feat. 요거 feat라는 단어 뭐냐면요, 동의어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럼 아실 수도 있어요. achievement. 요거 동의어입니다. feat하고 achievement가 동의어예요. achievement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뭔가 성취, 우리가 업적, 우리가 이뤄낸 것들을 우리가 achievement라고 하죠. 그 밖에 조금 난이도 높인 단어를 살펴보면 exploit 같은 것도 업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는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있다. 토플이나 뭐 좀 고득점을 요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셀핏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의 수준은 뭐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feat 정도는 아셔야 돼요. feat, 요거 업적, 자기가 이뤄낸 어떤 성과,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것도 예문 한번 볼까요? fea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문보다는 활용, 단어의 활용, 형용사하고 결합돼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remarkable feat. 이렇게. remarkable feat. 그러면 remarkable이 뭐냐면 주목할 만한, 우리가 이렇게 뭐 집중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emarkable feat 그러면 아주 뭐 갈목할 만한 업적, 아주 우리가 아주 놀랄 만한 뛰어난 그런 업적을 이뤄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단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꼭 있죠. 자, give over to.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수거입니다. give over to 그러면요, 이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아예 이 단어를 처음 보신 분들은 상상조차 못 하실 뜻입니다. 동의어로 먼저, 유의어로 먼저 힌트를 드리면 dedicate이라는 뜻이에요. dedicate. 그죠? dedicate는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뭐 우리 왜 commitment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commit. 그죠? dedicate to, commit to, give over to 같은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어디에 또는 누구누구에게 헌신하다, 바치다. 그죠? 이런 뜻이에요. 뭔가 준다라는 느낌은 살아있죠. 그죠? 헌신하고 바친다는 게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나 나의 어떤 열정을 상대방 또는 어떤 대상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give over. 그죠? give over. 그 사람한테 헌신하고 바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이 단어는 뭐 나중에 라이팅 할 때나 스피킹 할 때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예문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스로 예문을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내 상황에 맞게. 그죠? 그 personalization이라고 하죠. 내 상황에 맞게 개인화 시켜서 단어를 자꾸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일기 써보라고 하는 얘기도 그런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일기 쓰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어거지스러워도 내가 오늘 공부했던 단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일기를 쓴다는 건 뭐냐면 내 상황을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contextualized, personalized 그렇게 한 라이팅이 결국에 나한테 많이 남는데 책에 써 있거나 뭐 어떤 강의에서 나와 있던 예문들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라는 건 좀 뭐랄까요,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죠? 내 안에 이렇게 화석화되기가 좀 어렵고요.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기도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한 것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죠. So David gave his life over to 뭐 어떨까요? The victims. 어떤 그 희생자들, 어떤 사고로 발생했던 희생자들한테 그의 life를, 목적을 중간에 여기다 넣었죠. give over to 사이에, give하고 over 사이에 목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give his life over to the victims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이게 꼭 life가 되지 않아도 돼요. time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money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energy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돼도 상관이 없죠. 이런 식으로 예문을 활용할 수 있다. 자, 다음 단어는 이거는 그냥 뜻만 보고 할게요. 혹시 이제 리딩 지문에서 동물들과 관련된 주제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동물들의 어떤 습성이나 동물들의 어떤 생태학적인 특징들을 나타낼 때 이런 단어 나올 수 있죠. hibernation 많이 들어보셨죠? 겨울잠입니다. 잠자는 거긴 한데 언제 자는 거냐면 겨울에 자는 거를 hibernation이라고 합니다. hibernation. 그죠? 이거 그냥 짚고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아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intrigue. 이 단어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그 스피킹이나 라이팅 할 때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intrigue는 그 뭐냐면 비슷한 뜻이 뭐냐면 interest랑 아주 비슷해요. interest. 제가 아까 감정유발 타동사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로 이 단어도 감정유발 타동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interest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흥미를 느끼다, 흥미를 갖다, 흥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땡입니다. 완전 땡, 나가리.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물론 제가 지금 다시 알려드리지만, 이거 흥미가 있다. 요딴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interest는 흥미가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에게 그 감정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느끼게 하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흥미를 느끼게 하다. 흥미를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intrigue는 내가 흥미를 상대방에게 준다라는 뜻이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또 반대로 뒤집으면 관심을 끌다라는 뜻도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흥미를 주면 그 사람은 그 흥미를 받으면서 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해석하면 관심을 끌다라는 식으로 의역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 또 뭐가 있냐면요. attract가 있죠. attractive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매력적인, 매혹적인. 그럼 attract도 감정유발 타동사입니다. attract도 매력을 느끼다가 아니라 매력을 느끼게 하다. 매력을 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끼를 부리다. 이건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해하시라는 거죠. 상대방한테 매력을 주는 거야. 막 끼 부려, 막 흘려, 여기저기 막. 그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attractive 하다고 하죠. 또 뭐 이런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fascinating. 이제 이걸 감탄사로 많이 들어보셨죠? fascinate. 이것도 감정 유발 타동사. 그죠? 아주 황홀하게 하다. 아주 매혹시키다. 매혹을 느끼다가 아니라 매혹시키다. 시키다예요, 시키다. 타동사니까. 남한테 그 매혹이라는 감정을 느끼게끔 그걸 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rigue 같은 경우는 이제 ing 형태로 해서 형용사형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죠. intriguing 이렇게 intriguing. 그죠? 재밌다. 이렇게. That's very intriguing. That's interesting. 같은 말이에요. intriguing하고 interesting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I am intriguing 하시면 안 돼요. 그죠? I am interesting으로 예를 들어둘게요. 많이 쓰시니까 interest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게 틀렸다는 말은 I'm interesting이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말은 되는데 상황상 거의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I'm interesting 그럼 뭐야? 내가 흥미를 주는 중이다. 나는
흥미를 주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경우는 나는 흥미를 느낀다. 재밌다 라고 하실 때는 I am interested 이렇게 해야 되죠. interested 뭐 관심이 있다. 내가 그 흥미를 느낀다. 이렇게 할 때는 I'm interested 해야 돼요. 뜻이 다릅니다. 그죠? 그 흥미를 느끼는 대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와 그거 재밌다. It is intriguing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Wow, that's intriguing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 자, 다음 단어. 다음 단어도 뜻만 보고 넘어갈게요. 리딩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 magnitude라는 거. magnitude 그러면 막 자석인가? magnetic? 뭐 이런 건가? 막 헷갈려 하시고 그러죠. magnitude 그러면은 이건 규모나 정도 또는 크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문이 아니죠. 유의어. 동의어나 유의어를 한번 살펴보면 degree라는 단어 아시죠? 정도. 그죠? 어떤 정도라던가 쉽게 말하면 사이즈 같은 거예요. 사이즈 같은 거. 볼륨도 되고요. volume. 볼륨 아니고 volume. 그죠? volume. 한번 써드릴까요? 이 발음이 살짝 어려워요. 볼륨이 아니라 V 발음 넣어서 그 다음에 리움 하지 마시고요. 리를 빼고요. 요거만 살려주면 이음만 해주면 돼요. volume. volume 하지 마시고 volume 이렇게 volume. 그죠?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단어는 설마 이 단어 모르시는 분 없겠죠? 설마 이 단어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모니터. 그죠? 모니터 아니고요. monitor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마야. monitor. 이렇게. monitor. 그죠? 마가 강세가 있으니까 좀 크게. 이렇게. monitor.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거 모니터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설마 모니터를 모니터라고 이제 문제 나오진 않겠죠. 이게 동사로 알고 계셔야 돼요. 감시하다. 감시 또는 뭐 조사하다. 우리 왜 뭐 연예인들이 뭐 촬영하고 나서 모니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감시하고 점검하고 조사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높아시면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뜻만 볼게요. outbreak은 요즘 같은 상황, 이 팬데믹, 그죠? 이 빌어먹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발했을 때, 막 이렇게 발생인데요. 발생인데 약간 갑작스럽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렇게 창궐한다 그러죠. 전염병, 역병이 창궐한다 그러죠. 그죠? 지금 같은 상황이 딱 좋아요. 에피데믹 같은 거 있죠. 에피데믹 아시죠? 에피데믹이 뭐예요? 전염성이 있는 거죠. 전염성의. 그죠? 그래서 outbreak라는 건 이런 전염병이나 어떤 역병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발발했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다 써볼게요. 공간이 남으니까 이 단어 release라는 단어. release 아시죠? release를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release라는 단어는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유의어로 먼저 비교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free의 의미가 있어요. free. 풀어주는 거예요. 놓아주다. 자유롭게 해주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의미로서 봤을 때, release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 아실지 모르겠네. emit라고 하는데 또는 give off라는 뜻으로도 나와요. emission이란 말을 혹시 아실지도 몰라요. emission 아세요? 이거 방출이라는 명사형이에요. emit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쓴 emit의 명사형이 emission입니다. 방출이라는 명사형. 그럼 emit는 당연히 방출하다가 되겠죠. 내뿜다, 이렇게 방출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스라던가 무슨 어떤 뭐 독성 물질이라던가 꼭 나쁜 게 아니어도 좋은 거여도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비슷한 뜻이에요. 다 비슷비슷한데 release가 뭐냐면 출간 잠시만요. 한국말이 생각이 나네. release 그러면 풀다라는 뜻이에요. 풀다. 뭘 푸는 거냐면 묶여있던 것을 푼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 왜 앨범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간행물들, 책이라던가 어떤 잡지라던가 앨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방출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release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단어 한번 살펴봤고요. 자, 몇 개 안 남았네요. 이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 speculative. 이런 단어 어렵죠. 은근히 speculative. speculative. 이런 단어 은근히 어렵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speculative. 그죠? speculative. 이런 식으로. speculative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이론적인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 몰라주셔야 돼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이론적인이라는 뜻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뜻이 더 중요해요. 사색적인. 뭔가 사색하고 고뇌하고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쉬운 단어를 예로 들자면 thoughtful 같은 거. 이런 단어. 그죠? 되게 막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speculative 그러면 생각이 좀 많고 사색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했습니다.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subordinate. sub 들어가면 약간 sub라는 자체가 subway 같은 거 있죠. 왜? 약간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subordinate. subordinate 그러면 이건 이제 좀 우리말도 좀 어려운데 종속적인. 뭔가 종속되어 있는 거야. 항상 어디에 속해 있고 이렇게 주체적인 게 아니라 종속적으로 항상 이렇게 누군가에게 속해여져 있는, 얽매여져 있는 뭐 그런 뜻이고요. 예문 하나 보면요. law가 법이죠. 이거 law라고 하시면 안 돼요. law 안 됩니다. law 아니고 law라고 읽으셔야 돼요. law. So, law should be subordinate to 굉장히 심오한 그런 의미네요. 아주 깊이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law는요, 법이라는 것은 should be subordinate. 종속적이어야만 한대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이런 단어도 아셔야죠. morality. morality라는 게 뭐예요? moral이 뭐예요? 도덕성이잖아요. moral이 도덕적인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moral. 이게 도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도덕적인. 근데 morality 그러면 이제 그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도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도덕, 윤리가 있을 때 과연 누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어야 하냐 했을 때 당연히 도덕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더 먼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 단어 한번 해볼게요.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이런 건 이제 리딩 같은데 좀 난이도 있는 지문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래서 torrential 그러면요. 격렬한 이란 뜻이에요. 아주 강력하고 격렬하고 거칠고 이런 뜻이거든요. 뭐 와일드의 동의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와일드보다 조금 더 센 느낌이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좀 파워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홍수 같은 거 났을 때, 재해가 났을 때 이런 단어들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the village was flooded. 마을이 이제 홍수가 났어요. 그죠? 물난리가 났죠. After 예를 들어서 뭐 3 hours of 요때 쓰는 거예요. torrential rains 이렇게. 그죠? 3 hours of torrential rains. 아주 엄청난 heavy rain 같은 거예요. heavy rain. 폭우죠. 아주 막 거의 뭐라고 하죠? 비바람. 그죠? 막 폭풍우 이런 거 표현할 때 torrential rain 쓰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을이 전체가 다 물난리가 났다. 범람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단어 뿌시기 챌린지를 한번 해봤고요. 첫날이다 보니까 제가 좀 앞뒤도 없고 두서도 없고 뭐 좀 중구난방으로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차차 해가면서 좀 틀에 맞게끔 한번 정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와 문법과 또는 발음 이런 걸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확실히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좀 단어량을 좀 줄여서라도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nks for joining once again.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